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한 공방. 50년째 수만 번의 닭달질로 은주전자를 만들어 오고 있는 엄영민 명인. 그의 손길에서 탄생하는 은주전자는 단순한 주전자가 아닌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고 있었다. 은대공을 74년도에 제가 시작한 것 같아요. 계기는 뭐 그때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주변에 이런 은대공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를 잘 받고 이쁘게 봤는지 그분이 소개로 은대공장 대공공장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잘 배웠다, 내 적성에 맞다,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려워 시작한 일이 어느덧 50년의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딛고 명인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어려웠던 일이라면 이 공예 일이 뭔가 좀 패턴이 있어요. 나라 조금 무슨 이렇게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안 좋을 때는 공예 제품이 안 나가요. 거의 이거는 뭐 꼭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좀 여유 있어야지 이것도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게 꾸준한 뭐 수입이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좀 힘들었고요. 얼마 전에 꽤 됐죠. 돌발성 난청하고 어지럼증이 동시에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이게.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은 병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망치질 닭달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 소음 때문에 거의 다 썼다 기는. 더 이상 뭐 회복은 안 되고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지러움증은 이제 스트레스.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디자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합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제 자신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런 스트레스, 그런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몇 년 동안 힘들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다시 작업을 해요. 또 많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려고 노력해요. 아들이 배운다고 반대를 할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몸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그때 아들이 뭐 딴 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몸이 아프니까 제가 병원에 데려다 주고, 또 외부 일 봐주고, 또 당장 급한 일 또 일 처리도 해주고, 그게 한 1년 반에서 2년 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흡수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이 멈춰진 거지. 그리고 뭐 이런 뭐 인터넷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와서 또 공방 와서 좀 망치를 하는 것도 좀 해보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완주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뭐 같이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너 하지 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본인 의사에 그냥 맡기기를 그냥 놔뒀어요. 항상 건강하게 가족을 지켜줄만 알았던 아버지. 아버지 엄영민 명인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으면서 공방 일을 자연스럽게 맡게 된 아들은 본인의 전공도 저버리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건강도 챙기면서 아버지가 걸어오셨던 은대공 일을 배우고 있다. 제 친구들은 보통 지인분들 중에서는 회사 다닌 친구들도 많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열심히 해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자만하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아버지 밑에서 배우다가 아버지가 은퇴하실 쯤엔 은대공 금속공예 계열에서는 그래도 좀 공모전도 많이 나가고 해서
이름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고요. 그 나중에는 향후 미래에는 문화재,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문화재나 명장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봐도 모자라. 미흡해. 그리고 노력이 덜해. 노력을 좀 덜하는 편. 그 얘기를 하면은 조선시대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옛날에 그치 요즘 사람이 누가 그냥 자기 친구들 봐도 자기가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부족한 거지. 그것도 닭달질 하면 또 좀 젊은 저거에 또 삐지고. 그래서 제가 참죠, 많이. 본인도 많이 참겠지. 금속공예는 재료에 따라 귀금속공예와 보통 금속공예로 나눈다. 금, 은 또는 백금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귀금속공예는 주로 장식품을 만드는 공예이고, 굴이나 철을 쓰는 보통 금속공예는 일용품이나 도구, 기계류를 만드는 공예로 금속공예의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은의 경우에는 장식품도 만들지만 식기나 다기 등의 일용품도 만들어 오고 있다. 수만 번의 망치질, 닭달질로 주전자의 모양을 잡아가는 대공의 고집스러운 손길은 투박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손목의 무리와 계속되는 닭달질에 난청이 생겨도 전통의 제조 방법을 고집하는 그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은 주전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이나 반복되는 수만 번의 닭달질과 담금질에 주전자는 그 형태를 찾아가고 있었다. 전통 기법 공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고집이라고 봐야죠. 물론 요즘엔 뭐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기계도 사용하고 뭐 손하고 기계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하고 하지만 저는 그게 양이 안 차요. 기계가 들어간다는 이 공예품, 전통 공예라는 거기에 기계가 좀 들어간다는 건 제 자존심에 또 합당하지 않고, 그게 될 수 있으면 전통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통 방법으로 고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이 문제가 돼요. 전통으로 하다 보면은 수요가 적어요. 너무 가격대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오랜 기간 제작하는 기간이 기니까 가격대가 비싼 게 또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비싸니까 또 이렇게 또 안 팔리고 그럴 땐 저는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도 있지만 일단은 작품을 끝내놓은 상태에서는 저 나름대로 만족감, 기쁨 뭐 그런 걸 좀 느끼는 편이라서 뭐 수요가 적더라도 일단 전통 방법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공장의 기록을 보면 동, 은, 두석, 유, 철 등 금속의 재료에 따라 장인의 명칭을 붙이고 있어 은공장이라 하지 않고 은장이라 하였다. 은은 오금 가운데서도 금 다음으로 귀히 여겨졌던 백색의 금속으로 은은한 광택과 뛰어난 절연성으로 인하여 궁중용 기물과 장신구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다. 은은 귀금속 공예재료로서 귀히 여겼으며 화폐의 구실도 하였기에 그 사용과 용도를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하였다. 따라서 은장은 중앙의 각 관하에 소속된 경공장에 속하였으며 본조에 8명을 두어 국가에서 관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은기물은 수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나 기록에 따르면 궁중생활 속에서 왕실용의 은그릇이 지속적으로 제조되어 사용되었다. 은제품은 특수계층의 하나여 사용되었으나 공장제도가 무너져가는 18세기 말 이후에는 일반 대중 속으로 서서히 확산되었으므로 그 수요가 증가되면서 자연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은제품의 가공은 크게 대공과 세공으로 나뉘어
기술 과정도 크게 차이가 있다. 은을 사용하여 기물을 만드는 곳을 은방이라 불렀는데 주로 큰 기물을 다루는 대공 일을 하였다. 앞으로 계획이라면은 뭐 제 자랑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노력하는 형이에요. 또 뭐 생각하면 또 그걸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공장에서 안 하는 그런 기법도 좀 개발을 하고, 그 앞으로는 뭐 아들이 완주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면 아들한테 이제 일단 그 기법 다 가르쳐 주고, 아니면 또 외부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예, 금속공예 뭐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외국 사람이 좀 배우겠다 그러면 전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더 노력하고 내가 배운 것도 딴 사람한테 전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대한민국의 금속공예가 발전할 수 있는 한 노력하려고 노력해요. 은장이 주로 다루는 대공의 기술은 배할래질이다. 이는 은판을 배할래라는 크고 작은 쇠로 된 모형 틀에 대고 망치로 두드려 재질하는 기술로서 다양한 기형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주가 되는 망치 작업을 닭달질이라 하는데 기물의 형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원하는 모양으로 잡아나가게 된다. 이러한 작업 공정을 배할래질이라고 하며, 이때 망치를 다루는 닭달 솜씨는 은장의 중요한 몫이다. 은판을 느리는 느림질에서 거드름, 가질, 마무리 장식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완성된 은기물을 만들게 되므로 여러 장인이 협업으로 일을 하게 된다. 은방에서는 주전자, 신설로, 화병, 쟁반, 잔 등 일상의 기물을 만들어 판매도 하였다. 은의 역사는 동, 금과 더불어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5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금속공예는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여러 금속장식품 중에서 특히 금은 세공품들은 당시 은을 이용하는 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해준다. 금은 세공품이 출토되는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은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1177년 명종 7년에 주성한 표충사 청동하문양환, 그 1년 뒤에 제작된 금산사양로 등은 간결하고 균형 있는 모양과 은사입의 우아한 문양으로 유명하다. 1918년 숙종 3년에는 은병이라는 일종의 은화가 주조, 통용되었으니 당시의 정교한 기술과 세련된 야금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고려 전기에는 은광업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태종대에 들어서면서 황해도와 김해, 청도 등에서 각각 은을 채취해 보았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413년에는 각도 감사로 하여금 수령관을 파견하여 채방사와 함께 도내의 금, 은 산지를 탐사하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러 세종대에는 광산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당시의 은산지로는 평안도의 태천, 운산, 황해도의 곡산, 경기도의 시흥, 경상도의 안동, 김해 등지가 그중 가장 유명한 곳들이었다. 은 대공장이라는 게 뭐 하는 일은 다 비슷해요. 같은 옛날 그 뭐 재래식 도구라 그러죠. 전통 도구를 이용해서 망치로 상해서 닭달질을 해서 그 기물을 만드는 건 다 비슷한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들리겠죠. 저는 될 수 있으면 은이라는 그 금속이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좀 따뜻한 마음, 따뜻한 그런 형태라 그러죠. 그래서 선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요. 선 자체가 뭐 좀 아름답다 하다 보면 또 다 됐는데도 이 선은 아닌데 다시 또 힘들지만 다시 또 닭달질을 해서 선을 다시 잡아주고, 그래서 작품을 봤을 때 좀 따뜻한 느낌, 온화한 느낌,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6, 70년대의 은대공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인의 보증이 필요했다. 당시의 은 가격은 상당히 고가의 귀금 속에 속해 있었기에 중간에 은을 조금씩 빼돌리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해서 배우고 싶다고 아무나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엄영민 명인도 지인의 보증으로 은대공 공장에 취직하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은수저, 은주전자가 주를 이루었던 6, 70년대의 은대공 공장은 스테인리스의 보급으로 서서히 그 자리를 잃어가면서 대량 생산에서 작품 위주의 작은 공방으로 바뀌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엄영민 명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다. 그림을 전공한 부인이 디자인을 하고 엄영민 명인이 대공을, 그리고 은조각은 지인에게 맡기면서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의 명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금운의 4대 세공이 1430년, 세종 12년에 면제를 받게 된 결과 광업개발의 소국화 정책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하여 귀금 속의 출현, 가공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재련기술마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1503년 연산군 9년에 김감불이 김검동과 함께 단천의 금, 은, 납 광맥인 연철에서 은을 분리하는 새로운 은의 재련법을 발명함으로써 단천은 은 산지로 변모하였으며 영흥 등 많은 납 산지에서도 은을 재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단천은광의 채굴 문제에 대하여는 공조판서 정미수가 민채안을 제시하여 1503년에 납세채 은제에 기초한 민채가 허용되었으나 곧 중종반정 이후 연산군의 패정을 개혁하는 조처의 일환으로 단천은광도 폐쇄되었다. 그 뒤 1516년 중종 때 군사재원 조달을 위해 단천은광이 재개되었다가 중국의 공은을 재촉시킨다 하여 다시 봉쇄당하였다. 또한 자국사 는의 생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광산은 봉쇄시키고 1539년 이후 도리어 일본 은이 유입되게 되었다. 임진왜란 후 은산의 민영이 다시 허가되었으므로 1651년 효종 2년에는 주화정책이 재개되어 주화재료로서 은이 곳곳에서 산출되었고 은산 채굴장인 은점을 허가하여 처음으로 세수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관영, 민영으로 반전을 거듭하여 숙종과 영조에 이르기까지 쇠퇴일로를 걸어 폐점하는 곳이 늘어났다. 근대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은을 공업적으로 생산하게 된 것은 1915년 평안남도 진남포재련소의 비철건식재련 공장이 건설되면서이고 1935년 장항재련소의 발족 이후 은전해법을 도입하기까지의 약 40년간 동전의 후 슬라임에서 금은을 생산하였다. 보람이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공모전인가 있어요. 공모전, 경기도 대전, 경기도 공예대전, 거기서 이제 입상을 하면 전국 대한민국 공예대전으로 이제 출품하게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많이 입상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예대전에도 입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최근에 최고 좋았던 거, 기뻤던 거, 그런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느 손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이럴 때는 그나마 그 인터넷에 블로그 같은데 제 작품을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스트레스가 풀린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또 이렇게 뭐 활력소가 생기고, 그러면서 저를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본인이 그래요. 너무 좋다고. 선생님 작품만 보면은 자기가 힘들었던 거 다 해소된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근데 자기가 이걸 살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래도 꼭 하나 사야 되겠다고 한 작품을 사면서 60개월 할부로 사가셨어요. 그거 봤을 땐 아, 진짜 보람이 있다. 내가 이걸 잘했다. 앞으로서도 노력해야 되겠다. 진짜 그때는 진짜 기분이 좋았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비록 내 직업이지만 또 제 일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 자신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당신의 작품으로 누군가에게 행복한 미소를 전달할 수 있어서 보람된다는 명인의 이야기에 그 손길은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다. 망치에 닭달질로 펴고 줄과 끌로 다듬고 가스불을 이용한 담금질과 용접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의 숙연함이 느껴진다.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오다가 부인과 아들 그리고 조각가, 그의 작품을 찾아주는 고객들까지 이제 더 이상 그의 손길은 외롭지 않다. 디자인 문제는 제 경우에 뭐 딴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경우에는 일단 고대 유물, 고대 옛날의 그 작품들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그 작품들을. 그 기본으로 두고 저는 내 나름대로 이제 그 작품들을 보면서 다시 선이라든가 문양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변형이라든가 약간 해서 일단 고대 물건을 기본 두고 내 나름대로 거기서 또 창작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물건이라서 뭐 옛날 거 전 절대 그래 안 해요.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옛날 물건을 기본을 두고서 전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의 작업실 한켠에는 늘어진 망치들과 각종 공구들이, 그리고 다른 쪽에는 작업대와 각종 작업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그의 고민 끝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작업물이 쌓여 있었다. 그가 만드는 작품들은 모두 독특하고 특별한 느낌을 준다.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음악이 들린다고 한다. 그의 작품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다. 그 자체로 이미 예술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공모전의 수상과 각 전시회에서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통을 지키는 일, 전통의 디자인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 그 어떠한 것도 쉬운 게 없고 하루아침에 이룰 수도 없는, 꾸준하게 하지만 쉬지 않고 노력을 해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엄영민 명인이 걸어온 길. 50여 년을 꾸준하게 쉼없이,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걸어온 뚝심의 길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다. 제 욕심은 80이에요. 앞으로 한 10, 한 1, 2, 3년 80인데 그건 제 욕심이죠. 하여튼 뭐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한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영롱한 자태의 은주전자처럼 앞으로의 그의 노력도 더 영롱하게 빛나길 기대해본다.